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령 심화반 첫 강의로서 비자법 총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은 총 3개의 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 3개의 조에서 비상대비 자원의 범위에 대해서 구별하는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출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오는 문제고, 기출문제고, 나오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사항형을 구성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되고, 여러분들이 첫 문제가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는 잘 정리하시고, 또 약간 물적 자원이 공부할 게 좀 많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총칙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비상대비 자원에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으로 나뉘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우리 인력 자원인데 인력 자원이고 물적 자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행안부에서 만드는 비자법은 인력 자원의 파트, 물적 자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는데요. 이 병력 자원이 또 있어요. 이거는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병역법으로서 법으로는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아니라 물적 자원, 인력 자원이라는 용어로 쓰이다 보니까 짝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라고 이 표현을. 그럼 인력 자원은 총 3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점관리 업체 종사자를 일종자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종자원은 기술자와 과학기술자로 나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종자원은 주무부 장관이 중점관리 업체를 지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되는 거고요. 기술자와 과학기술자는 행안부에서 관리해요. 물론 일종자원도 행안부에서 관리하죠. 근데 중점관리 업체를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일종자원, 이종자원 2개, 총 3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해당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있죠. 그럼 일종자원인 중점관리 업체의 종사자는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되냐? 중점관리 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면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필요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돼요. 그러면 해외에서 있는 중점관리 업체가 있지 않느냐? 물론 해당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으면 해당됩니다. 이종자원은 기술자와 과학기술자로 나뉘는데요.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그 밖의 법령, 외국의 법령.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법령이든 기술 면허와 기술 자격증을 자격 취득을 한 사람이 있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 또 조건은 19세에서 60세까지 사람이어야 됩니다. 결국은 인력자원은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외국인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기술자는 거기에다가 19세에서 60세 자격증, 기술 면허가 있어야 된다. 이 과학기술자가 문제 내기 제일 좋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고요. 19세, 60세까지는 동일해요. 위의 기술자와. 거기에 자연과학 전공을 해야 되고요. 석사학위 이상 학위지 소지자예요. 그리고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기업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연구견에 종사하고 있어야 된다. 퇴직하면 안 되고요. 취업 준비 중에도 안 돼요. 준비 중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자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물적자는 물자와 업체로 나뉘는데요. 이 물자에는 권리도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업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업체만 뿐만 아니라 기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체도 됩니다. 요점 유념하셔야 돼요. 업체라고 써있기 법차가 아니고요. 기관도 포함되고 단체도 되는 거예요. 뒤에서 자세하게 볼게요. 먼저 물적 자원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물자와 업체로 나뉘는데, 이 물자에는 여기 카본에 권리가 있다. 조광물어 실어, 조광권, 광, 물, 실, 특실, 조광물어 특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조광권에 조망권 없어요. 조망권 없습니다. 조광권, 광업권,
광산권도 없어요. 광업권, 물의 사용권,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이런 것도 권리도 물자의 물적 자원에 해당된다. 그리고 위에 쭉 있는 거에 권리 말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도 해당된다. 뭐 다른 방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거가 자주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요즘엔 잘 안 나오지만요. 그러면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예,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외우려면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비상객관 시험 보시면 나오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거와 연계하시면 조금 이해하는 게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품은 여러분들 삼양식품 뭐 이런 것들이 되죠. 이거는 주무부 장관이 식약처예요. 식약처. 식품, 약품, 식약처. 음료 뭐 롯데 칠성 이것도 식약처죠. 근데 이 음료 중에 술은 제가 다니고 있는 하이티진로가 되는데 이거는 기재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담배도 기재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술하고 담배는 주세와 담배세를 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류, 가정류, 고무류, 화공류, 금속류 이런 공산품류 있잖아요. 이 공산품류는 산업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라고 해요. 산자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관리하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산자부 소속이에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 밖에 연료들도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품, 외품, 수처리제, 식약처에서 담당하고요. 농약, 농림축산부, 피로, 동물사료, 농림축산부에서 담당을 하고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자선항, 철도차량, 건설기계, 해역장비, 수송장비, 건설용장비 이거 국토부 거죠. 도시건물도 이거 국토부 소속이고요. 통신장비, 전산장비 이런 것들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과학통신부가 될 수도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인쇄시설 이거 행안부도 일부 포함되고요. 그 밖에 뭐 홍보물 물자 그래서 이런 주무부 장관과 업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좀 좀 의미 있게 공부할 수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밑줄 친 것들은 비축 물자들이에요. 이 비축 물자들은 뭐예요? 전쟁 초기에 필요한 물자들이죠. 그래서 식품 같은 거 필요한 거죠. 의복류 이런 공산품류도 필요한 부분들이 맞지. 방사한 물자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연료 당연히 필요하고요. 약품 당연히 필요하죠. 비료 같은 거 필요하겠어요? 바로? 생산하면 되죠. 이거 급한 거 아니니까. 철도 차량. 운송 장비, 수송 장비 중에 철도 차량은 바로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나머지들은 비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너무 많고요. 하역 장비도 비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방송이나 인쇄시설 뭐 이런 것들은 비축을 안 하는 대신 홍보용 물자는 바로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비축 물자가 바로 써야 되는 것들이 비축 물자고 나머지는 비축 물자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인데요. 업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물자에 관련된 거에서 생수가 수복판관 생수 생산하고 수리하고 가공하고 수취급하고 보관하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 업체들은 다 해당된다. 수출입하는 업체도 되고요. 그거를 보관하는 업체도 되고요. 관리하는 업체도 되고요. 생산하는 업체도 되고요. 뭐 가공해도 되는 업체들도 다 해당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력, 운수, 방송, 통신, 보건, 금융, 조폐 등등등등등 연구개발, 사회복지, 소프트웨어 정보보호의 업무와 대통령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어디 업체, 단체, 기관까지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유형 쭉 보시면 뭐 웬만한 거 다 되고요. 연구개발이 들어간다는 거, 사회복지가 들어간다는 거, 소프트웨어 정보보호가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업체, 단체, 기관이다. 그 다음에 비축물자 아까 봤죠. 앞에서 식품 필요하고요. 공산품류 필요하고요. 연료 필요하고요. 의약품 필요하고요. 운송장비 중에 철도 차량하고 해역장비 등이 필요하고요. 토목권 쪽에 물자 뭐 등이 필요하고요. 통신 용품이 필요하고요. 전산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전산장비 아닙니다.
전산 아니에요. 예, 방송통신 시설 아니고요. 홍보용 물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확인 전 하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요 화폐와 국채는 이제 기재부 소속의 이제 한국은행과 조폐공사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동시관리 훈련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그거와 그 물자와 장비에 어떤 것이, 시설에 어떤 것이 해당되고 그에 따른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돼요. 물자 같은 경우는 생수가 시설입니다. 시설. 그거의 시설이 주가 돼서 이 시설과 인원이 같이 하는 훈련이 동시관리 훈련이 되고요. 또 시설로서는 방송하고 인쇄에 관련된 시설 플러스 인원이에요. 방송은 방송국이죠. 거기에 종사하는 방송 연예인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방송인 포함되는 거고요. 인쇄소죠. 인쇄소와 그거를 다루는 인원이 되는 거고요. 또 의료시설, 병원이잖아요. 병원과 간호사, 의사가 같이 하는 훈련이 동시관리 훈련이 되는 거죠. 또 자선왕, 건주나 요 수송 관련된 하약 관련된 거 이런 장비들은 이 장비들도 이걸 장비를 운행하는 사람과 같이 동시관리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기통신 설비의 자가와 사업용에 관련된 설비도 인원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장비 시설, 전기통신 시설로 나누는데 장비 자선왕 이 건주나는 시가로 보상을 하고요. 시설은 물방이니 요 시설은 등록면세 과세 기준으로 하고요. 전기통신 설비인 자가 사업용 이 설비들은 전기전화 요금으로 보상 기준을 한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또 우리 물적자원 중에 업체가 있잖아요. 예, 업체 쭉 나왔잖아요. 이 업체가 좀 큰 범위가 우리나라 물적자원 엄청 업체가 많은 중에 그 중에 물적자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대상 업체를 주무부 장관이 지정을 하잖아요. 예, 주무부 장관, 나중에는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 되는데요. 자원관리 주무부처 장관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되고요. 이 중점관리 업체 중에 비상대비 업무를 두는 중점관리 업체를 두는 거는 국무총리가 지정을 하게 돼 있죠. 고유 권한입니다. 각각 주무부 장관, 국무총리가 고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이 비상대비를 두는 전제 조건이 중점관리 업체에 되고요. 중점관리 전제가 물적자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력자원은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된다. 아까 봤죠? 이종자원은 19세 나이가 추가되고 기술자는 어느 나라 법이든 상관이 없지만 기술면허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요. 과학기술자는 자연과학을 전공해야 되고요. 석사학위 이상이어야 돼요. 예, 석사학위 재학 중 안 되고요. 학사 안 돼요. 박사과정 재학은 되고요. 박사학위 되고요. 석사학위 됩니다. 어디든 상관없지만 연구기관 종사하고 있어야 돼요. 퇴직자 안 되고요. 준비 중에 안 돼요. 예, 이종자원의 훈련 면제와 훈련 파트에 이제 나오는데요. 구분을 하면 이제 기혼 여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거기 기혼 여성이 가는 경우엔 20세에서 60세까지 훈련 안 한다고 돼 있어요. 당연히 61세는 당연히 19세에서 60세까지 이종자원이 되니까 당연히 인력자원에서 제외되니까 훈련 안 하겠죠. 그러면 19세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에. 잘못 나왔지만 하여튼간 현재 법령상으로는 해야 되는 거고요. 56세 이상은 훈련 안 하게 돼 있으니까 19세에서 55세인 남성과 미혼 여성은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중점관리 대상 인력은 지정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행안부 장관도 주무부 장관이에요. 인력을 담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통합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인력의 참여와 물자의 사용 요청에 대한 데서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을 해요. 인력의 참여 담당이 누구였어요? 행안부 장관이 했는데 이거를 시도지사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적자원 이거 누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주무부 장관이 하고 있다가 이거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행안부 장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위임할 수가 있다. 어떨 때? 통합방위 사태에 대한 인력의 참여와 이 물적 요청사항에 대한 권한을 물적 사용에 그것들을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각 법령별로 자격이 있는데 나이가 나와 있어요. 우리 민법상 성년은 19세여만 비자법에서 이제 기술
기술자, 과학기술자가 19세에서 60세가 되어 있고요. 민방위법에서 20세에서 40세까지 편성을 하고 또 지원은 17세 이상. 이거는 뭐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예비군법은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차 12월 30일까지 되고요. 그리고 18세 이상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